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11%대 강세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19%까지 강세폭을 키웠었어요. 근데 고가에서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날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일단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들어오면서 발생됐었던 상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게 기술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기업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려왔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에도 드려왔고요. 지난주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성장 산업에 대해서, 그쵸,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죠. 자, 제가 실제 예를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올해 100불부터 시작해서 500불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었나요? 기업의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쵸? 올해 1월 달에 챗 GPT를 통해서 AI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쵸? 넘치고 있다는 내용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나와서 5월 달에 이야기를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실적 증가폭만 어느 정도로 발생을 했는지, 자, 지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엔비디아 일단 지난주에는 하락 마감이 됐고요. 물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기대치 이상이 발생이 됐더라도, 그쵸, 가격 반영이 먼저 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내야 됩니다. 근데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죠. 그렇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고, 그게 신고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적치를 한번 보면 뭐 매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미증시에서는 요 내용만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당 순이익, 그렇죠. 주당 순이익 증가폭이, 자, 보세요. 자, 적자를 봤었던 22년 3분기 빼고요. 1분기부터 보면 어느 정도로 상승폭이 발생을 했나요? 그렇죠. 굉장히 큰 폭으로 발생을 했죠. 주당 0.88달러에 불과하던 주당 순이익이 4.02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4배 정도 상승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실적에 대한 증명을 한 기업들은요,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그건 주가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상황에서 봤듯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무엇보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강자예요. 협동 로봇은요, 그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는 로봇을 의미를 하는데, 자, 인건비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도 증가하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그쵸, 뭔가 복지나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생산 효율 자체가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 생산 효율도 높이고, 그쵸,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인건비가 상쇄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봇 관련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성장 섹터에 넣어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포스코 DX도 보면, 자, 이런 시세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3월달, 4월달에 계속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저가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왜 지금 주가 안 빠지나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이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성장세가 꺾였다면요, 자, 시장의 판단을 믿으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아래에서 매수 구간이 잡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그쵸,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한데 어느 정도까지 강세폭이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건 포스코 DX를 기준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4,500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3조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면 8조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안 빠지죠. 더 간다는 겁니다. 이걸, 그쵸, 포스코 DX를 기준해서 우리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믿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대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그쵸, DX를 기준해서 보되, 그쵸, 기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가격을 잡자.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언제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해야 된다. 근데 신고가를 만들었다. 자, 제가 상장 시점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시점의 이야기를, 이 가격대를 한번 보면, 자, 공모 확정가가 26,000원이고요. 그리고 공모 희망가의 이 최상단 밴드가 26,000원입니다. 그러면 흥행에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시가가 59,000원입니다. 26,000원에 곱하기 2하면 52,000원대가 나오죠. 그럼 52,000원 곱하기, 그쵸, 거의 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따상에 성공을 하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이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공모가를 기준해서 위쪽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공모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공모가를 기준해서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두 개 다 저가를 잡자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는 거였고, 지금은 이미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그쵸, 떨어져도 6만 원이 한계다. 떨어져도 6만 원이 한계인데, 이 구간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내려갈 때 담을 건지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 담을 건지, 요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은, 그쵸, 돌파한 이후에, 자, 하루 이틀 동안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돌파 구간에 잡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DX의 시세로 인해서, 그쵸, 대장주의 움직임을 그냥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DX랑 두산 로보틱스랑 자꾸 이렇게 막 엮어서 보니까 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서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시세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에 대비해서, 그쵸, 저가를 보면 비싼 건 맞다. 하지만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폭, 즉 앞에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가격적인 요소를 내가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요, 전혀, 그쵸, 무리가 없는 구간이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연기금이다. 그쵸?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은요, 쉽게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아닙니다. 물론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즉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측에서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CEO가, 그렇죠, 상장 시점에 이야기를 한 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내년이면 흑자 전환에 가능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성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준 건데, 매출액이, 그쵸,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파도 보셨죠? 파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출이 꺾였기 때문에, 그쵸,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그런 이유 자체는 없죠. 파도는 대기업을 끼고 와서 이 대기업을 빌미로, 그쵸, 상장했고, 이쪽에서 끊기면 매출이 아예 박살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기업 측에서의 수요가 발생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두산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전체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내용을 가지고 뭐 버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다른 종목에서도 매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올해 15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신고가부터 공략을 했을 때 요 가격 자체가 싼 가격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보면은 올해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자 보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8조 5천억이니까 20조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산상의 기준을 한번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 20조인 상황에서 이익 있죠, 이익 6천억입니다. 6천억. 자, 그러면 6천억에 대해서 비율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보세요. 계산하기 쉽게 1조라고 잡을게요. 1조라고 잡았을 때 20배, 거기에 나누기 2 하면 40배, 그쵸? PER 40배입니다. 40배 PER이 낮아요? 높아요. 높잖아요. 그쵸? 여기에 에코프로 BM에서, 그쵸, 더블 카운팅 이슈까지 하면 50배, 60배, 70배까지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높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격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가격대가, 그쵸, 낮았을 때가 아니라 여기서 곱하기 2를 잡아봐요. PER 100배 나오지.
그쵸? 그래서 지금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미 40%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걸 단타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평생 단타하고 말아요. 단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해서 단타를 하고 있지만 단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단타를 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야 되는 종목의 비율을 나눈다기보다 단타하는 물량이 있고 내가 보유해가는 물량이 있고 이 구간을 나누라는 겁니다. 단타 종목 따로, 뭐 내가 장기 투자할 종목 따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두 종목 다 같은데, 왜?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되니까. 근데 그 구간에서 내가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그쵸? 지금 나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시세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제 지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를 얼마에 잡을지, 즉 가격을 얼마에 잡아서 내가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을 얼마에 잡을지와, 그리고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격할 게 아니라 들어오는 조정 구간에 내가 준비를 해놓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눈앞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종목의 시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보자. 그쵸? 자, 두산 로보틱스는 성장할 거다. 근데 앞으로 무언가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잖아요. 그럼 일단 늦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종목 내에서 내가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그쵸, 신고가 이후에 더 강력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내용 확인을 제가 계속 시켜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에 성공을 했고요. 자,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2%대 반등 중인데 오를 때 추격하진 않는다. 그렇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15일, 그렇죠. 영업일로 3주 정도의 횡보가 필요하다. 3주 동안 제가 추적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29,000원을 돌파하긴 했지만 종가까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3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아니라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매수한 종목이에요. 확인시켜 드리면, 자, 지난 목요일 23일입니다. 자, 보세요. 23일 AD 테크놀로지 26,600원 매수, AD 테크놀로지 26,700원까지 그냥 위쪽으로 올려서 사라. 이거 시세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금요일 날 강세 보였죠. 그쵸? 금요일 날 7%대 강세, 오늘 6%대 강세, 3만 원을 넘기 위한 목전에 와 있다. 그럼 또 신고가 만들잖아요. 근데 이미 7월 달에 신고가를 만든 종목이고,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해서 추적한 결과 이틀 동안 몇 프로입니까? 15%의 수익을 냈다. 그쵸?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11월 25일. 그쵸?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두산 로보틱스, 그쵸? 포스코 DX와 두산 로보틱스, 그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다. 다음 주 매수 가격대 잡아간다. 그쵸? 매수 가격대 잡아가는데, 자, 2차 전지가 빠지는데 왜 안 빠질까요? 왜 신고가 구간에 있을까요? 다음 주 쓸어 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오늘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산 테스나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로, 그쵸? 큰 폭의 수익을 냈다. 자, 이 두 종목을 확인해 보면, 자, 그쵸? 오늘 고가 8%,
종가 4%대 정도 나오니까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6%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 보세요. 자 시가 4.8%, 오늘이죠. 11월 27일 종가 28%. 그쵸? 지금 상한가 부근에 있습니다. 하루에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고가 구간을 추적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최대 3종목을 여기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8시 57분, 8시 59분.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신고가다. 그쵸? 이렇게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이런 매매를 이어갈 수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오늘 그쵸? 주말에 추적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쓸어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조정 구간에 노려서 제가 계속 가격을 추적하겠죠. 이 구간을 그쵸? 어떻게 잡아야겠느냐? 당연히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되는 신고가 종목에 대한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다. 두산 테스나가 거의 한 5%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니까 15% 이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두 종목 평균 잡으면. 자, 그러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리를 안정시켜서 계속해서 이해를 해 나가고 싶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지금 487분이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딱 1000분까지만 같이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겠다 하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거 가격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가격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을 먼저 파악하고 내가 내용을 파악하자.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내가 주식을 계속 보다 보잖아요. 그러면 높게 살 수밖에 없고 고가 가면 흔들어요. 거기서 털립니다. 안 털리면 내가 물린 상태로 계속 보유하게 돼요. 이런 구간을 굳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그쵸? 내용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그쵸?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 먼저 파악하는 거지 내용 먼저 파악하지 말자. 가격 파악하고 내용 파악하면 됩니다. 이래도 안 늦어요. 왜?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자,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